사실 수능 보고 나서부터 되게 답답하고 되게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상상도 못 했었어요. 제가 연대를 붙을 거라고. 근데 연대에 붙게 돼서 되게 기쁘고, 네, 벌써부터 송도가 기대되네요. 부모님 되게 기뻐하셨죠.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결과가 나와서 아무도 예상도 못했고 그냥 되게 기뻐하셨고, 예, 온 가족한테 다 알리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친구들한테 제가 올해 이제 좀 많이 놀았는데 이제 친구들이 넌 그렇게 놀고도 결국 연대를 간다라고 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이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체중이 늘어감에 따라서 허리도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갇혀서 이렇게 다른 애들도 다 열심히 하고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 성적이 안 나오게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들과 항상 이제 성적 같은 게 벽에 붙어 있어서, 등수가 다 붙어 있어서 이런 면에서 되게 남들한테 지고 있다는 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국어는 꾸준히 안 하면, 진짜 꾸준히 안 하면 제일 위험한 과목이고, 특히 한 부분이라도 진짜 꾸준히 안 하면 한순간에 감을 잃는데, 감을 잃는 게 제일 무서운 과목인 것 같아요. 일단 화법작문은 한국인이라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실수하는 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이제 문법을 한 번도 안 훑어봤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문법을 많이도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나중에 이제 하루에 모의고사 1번부터 15번 풀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작년 수능이 역대급으로 나와서 그때 25분 걸려서 제가 수능을 망쳤고요. 올해는 한 17분, 16분 걸렸던 것 같아요. 우선 시대별로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소설 쪽은 그래도 이제 인물 파악이나 이런 것만 하게 되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지만, 극문학과 저는 시가 되게 어렵다라고 보는데, 특히 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전 시가를 어려워하면 저는 이거를 시대별로 이제 주제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누구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정해져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하면 훨씬 더 쉬운 것 같고요. 극문학은 이제 인물별로 대화를 하는 게 아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인물별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문학이 많이 어렵다면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냉정하게 보자면 사실 한 지문이 있을 때 버릴 문제는 버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국어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꼭 하나씩은 나오는데 그 문제들의 시간을 팔리다 보면 이제 다른 문제들을 못 푸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는 버린 게 없었는데 첫 수능 때 이제 그 유명한 31번 문제를 버렸었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보기 문제들은 이해가 하기 어렵다면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누가 가르쳐 주는 방식을 이제 듣고 스스로 이제 풀어보는 게, 스스로만의 방식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남이 알려준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자기 게 아니고, 수학은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거를 쓰다 보면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풀어나가는 사고력이 좀 부족하게 된 것 같아요. 영어는 네,
듣기 안 틀리게 실수 안 하시길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험담으로 말하자면 졸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간 안에만 잘 풀어도 검토만 잘 하게 돼도 어느 정도 잘 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또한 네, 많이 풀어보는 게 사실은 꾸준히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들은. 저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만 풀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영어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온 편이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문제집 한 권 정도만 풀었는데 이거를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일리 매일매일 이렇게 풀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지리랑 세계지리를 택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의 흥미에 따라서 탐구 과목은 되게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랑 저는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과목이었고 둘 다 저는 제 개인 흥미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 우선 탐구는 진짜로 흥미가 붙게 되면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공부고 저도 실제로 처음 한번 공부하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소요 안 했어요. 물론 다른 공부들을 안 한 상태에서 일주일이었는데 그렇게 자기 흥미와 덧붙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확실히 잘 되는 과목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너무 암기만 하는 것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과목들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기상 선생님 그 유명하신 분 있는데 그분 인강 듣다가 이제 나중에는 교재만 풀었어요. 이제 인강은 좀 재미로 들었고 공부용보다는 이제 재미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우선 현역 때부터 들어왔던 선생님이 있으시고 사실 제 이제 수학을 거의 다져주신 분인데 그 선생님 수업을 꾸준히 들었고 수학 선생님 정승준 선생님이라고 소속은 스카이즈인데 현재 인강은 안 하고 계시고 대치동이랑 목동이랑 중계 이렇게 세 곳 다니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인강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사실 인강을 들은 과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까 말한 이기상 선생님 인강 정도 들었고 이제 한국사가 혹시 불안해서 이다지 선생님 인강 메가스터디 이다지 선생님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역 때는 이제 유대종 선생님 현장 강의를 들었었고 마찬가지로 인강은 별로 안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수영을 선택을 해서 했는데 이제 수영이 반복을 하면 할수록 늘어가는 종목이라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몸무게도 세 자릿수였고 우선 일단 몸이 무거우니까 한 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체력 소모가 심했는데 네, 그 일단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게 되게 근육통이 심했던 것 같고 그런 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체중을 관리를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이제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저는 못 먹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 일단 체중 관리만 어느 정도 돼도 운동은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른 게 있다면 아플 때는 확실하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참다가는 심하게 아프게 되더라고요. 저는 수능을 보고 어떤 희망도 없는 채로 이제 체대가자라는 곳을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강은철 선생님께서 저에게 진짜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고 저한테 진짜로 대학을 갈 수 있다,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신 분이어서 정신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몸 케어나 이런 것도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서 항상 힘이 되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 연대는 4개, 5개 틀려야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전혀 이제 제 성적을 나중에 보게 되시면 아닌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말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면 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렇게 겁먹을 대학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한다면 누군가는 가는 대학이니까 남들보다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자기가 안 할 뿐이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건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체대가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더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으로도 남들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연대라든지 뭐 다른 서울권 대학들 쉽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열심히 하시면 되고, 학교 선생님들 말 그렇게 많이 믿지 마세요. 뭐 연대 4개다 5개다, 저도 처음에 믿었다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네, 네, 믿지 마시고, 네, 최대가자 화이팅! We'll be right back.